컴퓨터 게임이 중심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아직도 일본은 일본의 독특한 옛날의 그러한 구조로 게임을 만들고 있다. 과거 일본이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만화도 그렇고 이제 한국이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나 혹은 올라갔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다시 한번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과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세계에 먼저 게임 시장도요. 그 컴퓨터 게임이 중심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IT화가 된 거죠. 그러나 일본은 그 닌텐도 게임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도 컴퓨터 게임이라기보다 닌텐도 나름대로의 기기를 사용하여서 이게 TV 화면에서 그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IT 게임이라기보다 아직도 일본은 일본의 독특한 옛날의 그러한 구조로 게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발전이 되는 그 AI, IT 시대에 많이 좀 튀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완전한 IT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그 세계적인 또 명성을 얻은 그런 게임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일본의 그런 게임 회사를 능가하는 그러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과거 일본이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 만화도 그렇고 이제 한국이 그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나 혹은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그 초력이 있어가지고요. 요새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다시 한번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멸의 칼날라는 애니메이션이 유명하잖아요. 최근에요. 그거는 그래도 시아타용이에요. 극장, 영화관용의 영화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한국의 데이먼 몬스터스 이것은 넷플릭스상에서 더 엄청나게 더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플랫폼 자체가 일본하고 한국이 게임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거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라는 면에서 일본은 약간 후진적인 플랫폼을 그대로 쓰고 있고 한국은 계속 AI, IT, 디지털화라는 부분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의 교육도요. 그러한 AI, IT 교육이 일본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국이. 애니메이션 학과라는 것이 일본에 거의 없거든요. 대학교에. 한국에는 있습니다. 우리 세종대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한류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학과가 꽤 있어요. 한국에. 일본에는 그런 학과는 없고 대학교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체능계의 학과가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런 곳은 전문학교에서 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달라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 일본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대학 교육에서 영화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도 그렇고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대학의 레벨하고 전문학교의 레벨은 전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예를 들면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생충 그 엄청난 상을 받잖아요. 그거는 1조 1조가 계산되어서 만들어져 있대요. 일본인들이 그것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의 방식이죠. 물론 아날로그식 방식도 좋은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발전된 그러한 한국이 여러 면에서 지금 일본을 능가하는 수준에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학교 규칙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기보다 왜 이런 게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면에서도 한국에는 거의 없으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한국이 또 민주주의가 또 발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학생들이 싫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 그대로 강요하니까 그 예를 들면 하나는 체육 시간에 체육복 안에 그 메리아스라든가 이런 거 입는 거 거의 금지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체육복만 입어야 된대요. 자, 왜 그거 금지되어 있냐고 하면 메리아스 같은 거 입고 또 그 위에 체육복을 입고 체육 시간 하면 그 다음에 체육복을 벗고 또 보통 교복을 그 위에 입잖아요. 그러면 땀 냄새도 나고 또 땀으로 이제 감기 들을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예요. 학교 측의 이야기는. 그런데 학부모는 아니 체육 시간이 끝난 이후에 다른 다른 메리아스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면 전혀 문제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여서 학부모하고도 학교가 상당히 논쟁 거리를 만들거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메리아스 입는 거 금지 이런 게 있고요. 일본에서는 먼저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원래의 여기 머리카락의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그 검정색이다. 어떤 아이는 약간 갈색이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개인적인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등록시킨대요. 이유가 뭐냐? 중간에서 갑자기 검정 색깔이었는데 갈색으로 바꾸거나 이게 염색 금지예요. 염색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등록을 시킨대요. 그 너무한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특히 학생들한테도 있고 학부모들도 지금 시대에 그러한 머리카락의 색깔로 성적이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시 되고 있는 그러한 교칙이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면서 그것을 고집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그 도시락에 대한 교칙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요. 일본에서는 그 급식이 없는 학교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도시락에 스시를 가져오면 안 된다라든가 이러한
교칙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냐 물어보면 아주 호화스러운 아주 비싼 수시는 비싸잖아요. 그것을 갖고 간다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차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이들에게 치참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도 문제가 됐습니다. 아니 도시락을 갖고 가는 그것은 자유가 아닌가. 빈부격차를 느끼게 하면 안 된대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디에 수준을 맞춰야 되는가라는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 경우는 급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내에서 만남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혹시 연애를 한다면 학교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학교가 있어요. 사실상 교내에서 연애하는 것을 금지, 말하자면 사귀는 거 금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싫어서 다른 학교로 전학간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이 아마 한국에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연애했다고, 물론 한국에서는 연애하면 대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좀 성적이 떨어진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성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거는 성적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학교 생활이 문란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일본은 왜냐하면 대학교 진학률이 고등학교 기준에서 대학교 진학하는 비율이 52%에서 55% 사이이기 때문에 한국은 거의 90%잖아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뭐 연애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사귀는 거, 그냥 가르프렌드가 있다. 가르프렌드라고 해도 그냥 진짜 친구예요. 그런 곳은 보통이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는 학교라는 것은 일본 안에서도 특이해요. 특이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더 엄격하게 금지하는 데는 고집부려서 엄격하게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기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이한 이해할 수 없는 교칙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오늘은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일본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미있었는지 혹시 재미있었으면 또 저를 조정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 신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